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우하우스에서 제시한 주제는 재난의 일상화입니다. 저희는 이 주제를 재해석하면서 매년 꾸준히 발생했지만 간과했던 물과 관련된 재난 상황을 되짚어 보았고 많은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수많은 재난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해안가, 특히 동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을성 파도, 도심 속 강가 및 계곡에서의 안전사고,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한 범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과 관련된 예기치 못한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사람들이 미처 대비하지 못하여 심각한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꾸준히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상의 재난에 주목한 저희는 앞선 상황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빌리온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물과 관련된 재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주변 일상에서 찾고자 했고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쿠아봉을 파빌리온의 재료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쿠아봉은 수영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 한 명도 가뿐히 지탱할 수 있는 부력을 가지고 있는 수영 보조도구입니다. 이러한 아쿠아봉은 높은 유연성 덕분에 쉽게 구부러져서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사용될 수 있고 원재료인 에바폼의 특성상 물에 잘 뜨는 성질도 가지며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 가시성이 높아 좋은 디자인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쿠아봉들이 모인 전체적인 모습은 재난을 피하는 공간 중 가장 대표성을 띈다고 생각한 쉘터에서 파빌리온의 형태를 따왔습니다. 태초의 인간의 대피소였던 동굴과 같은 모습, 더 나아가 모체의 자궁처럼 동그랗게 감싸는 공간은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쉘터의 형태에서 분리되며 만들어지는 9개의 유닛들은 각각 사람들이 눕거나 올라타도 안전한 가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별 유닛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파빌리온의 범용성을 높여줍니다. 구조 및 결합 방식에 대한 다이어그램입니다. 파빌리온은 2개의 원형 링과 9개의 유닛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도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닛들의 프레임은 알루미늄 파이프와 PVC 파이프로 구성되며 내부 프레임은 그 위에 얹힐 그물의 공류를 형성해주는 역할과 구조적 안정성을 책임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물에 아쿠아봉이 끼워 넣으며 파사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조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루미늄 파이프끼리의 결합에는 회전식 조인트를 사용하게 되고 유닛과 원형 링의 결합은 재난 상황 시나 일상에서 분리할 수 있는 탈착식 조인트, 파이프와 그물의 연결에는 케이블 타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그물에는 지름 30과 50mm의 2가지 아쿠아봉을 끼워 넣음으로써 파사드를 형성합니다. 그물에 끼워진 아쿠아봉들은 다양한 변주를 가지고 더욱 다채로운 파사드를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폴스트 아쿠아킷의 구성들은 다양한 쓰임새를 지니면서 재난이 오프인 상황, 온인 상황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파빌리온은 바다나 계곡, 워터파크와 같이 물이 있는 공간이면 어디든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파빌리온 안에서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으며 끼워진 아쿠아봉 사이의 틈으로 들어온 빛으로 둘러싸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유닛을 분리하여 선베드처럼 앉거나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물에 뛰어 윈드보드나 배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뺄 수 있는 아쿠아봉은 아이들의 장난감이 될 수도 수영 연습에 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이 일어난다면 파빌리온의 역할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범람하거나 혹은 부주의로 인해서 익수자가 발생하였을 때 파빌리온에 끼워져 있는 아쿠아봉을 빼 익수자에게 던져 구조할 수 있습니다. 물이 범람하여 도시가 침수되었을 경우에는 개별 유닛으로 분리되어 사람들이 유닛을 붙잡거나 위에 올라가는 등 구조보트처럼 사용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빌리온은 재난 전, 재난 중, 재난 이후 모든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아쿠아 키트로서 기능하게 되며 해체 후에는 개별 아쿠아봉을 수영장, 워터파크, 해변가 등의 공간에 기부함으로써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가 끝났습니다. 큐터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시고 10분간 크리틱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그 실대학교 학생들도 잘 봤는데요. 일단 재료가 굉장히 신선해요. 재료 아까 아쿠아봉. 예. 재료는 신선한데 이게 몇 미터 규격이 뭐예요? 길이가 몇이고 아까 30mm, 50mm 있다고 그랬는데 그 길이 단위로는 몇 가지 나와요? 길이 단위로는 2m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m짜리예요? 맞습니다. 예. 재료를 어떻게 보면은 선정한 거는 신선한데 그 재료의 속성을 활용한 스트럭처가 나오지는 아직 못한 것 같아요. 재료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유연성, 부연성 하면서 약간 이 프레첼처럼 꽈 놓은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때는 굉장히 신선했는데, 그러니까 신선하다는 게 뭔가 이렇게 꽈배기처럼 꽈서 뭔가 스트럭처 모듈이 나오고 '스트럭처가 나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에 가니까는 그냥 알루미늄 프레임에 금을 끼고 거기다 이거를 껴 넣어서 그냥 '스킨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로 가니까 쪼끔 많이 거기에서 약간 실망감이 쪼끔 많이 있는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를 선정은 잘하셨는데 그거를 활용을 좀 여러 가지 방법이나 한마디로 재료를 가지고 테스트를 좀 해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은데 맨 처음 스케치 설사 맨 처음 스케치처럼 좀 이렇게 꽈 놓기라도 해서 그걸로 뭔가가 되면은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움집처럼 그냥 바로 가 버리니까 거기서 쪼끔.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요. 전 단계에 알루미늄 프레임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알루미늄 프레임을 보면은 잠깐 여기 이렇게 프레임으로. 예. 이런 어떤 지금 조인트 조인트 1, 2,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은 별로 그렇게 이렇게 학생 작품다운 시도는 별로 아니기는 해요. 굉장히 그냥 산업용 조인트 이런 조인트가 기성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성품이 없으면은 이거를 맞춤 제작하려면은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테고 이런 기성품을 마음에 딱 드는 기성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맞춤 제작으로 하면은 돈 어마어마하게 당연히 드는 거고 아마 실행이 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우리가 쉽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뭐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1,000개, 10,000개 생산할 때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디자인 아이템으로 인스톨레이션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테스팅, 이 익스페리먼털하게 할 때는 이러한 어떤 기성 조인트 같은 걸 그냥 그려서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쪼끔 좋은 방향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이러한 어떤 가능성이 아까 전에 뭐 뭔가 생각을 분명 했으니까 이렇게 아쿠아봉을 이렇게 좀 꽈서 3 차원적인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지? 그걸 더 거기서 좀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해법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아쿠아봉을 몇 개를 물론 지금 그
목것 비용이나 이런 게 물론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아쿠아봉 몇 개를 갖다가 놓고 그걸로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친구들끼리 그 동료들끼리 자 뭐 한 주 안에 각자 아이템 하나씩은 가져오게 해서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거를 발견한다면 굉장히 큰 어떤 시너지가 거기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시도를 해 보셨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음? 네, 시립대학교 분들 대답해 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예예. 잘 들립니다. 저희도 아쿠아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스캔으로만 평면적으로 사용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것저것 시도는 해보고 있는데 아직 많이 디벨롭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찾고 주문도 계속 넣고 있는데 저런 기성품은 일단은 존재. 존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됐지만 마지막에 파사드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아쿠아봉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스트럭처부터 아쿠아봉으로 시작해야 되는지는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할 때는 이게 잘 완성된 어떤 완성품, 완성도 있는 스트럭처로 당장 팔아도 될 만하다. 이게 나오는 게 사실 큰 목표고 의미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실패도 굉장히 큰 의미라고 봐요.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 과정과 그 시도와 그 실험이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권장을 하고 저도 그 지금도 이런 어떤 실험적인 일을 할 때는 실패를 염두에 두고 시도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시도나 뭔가를 만들어 낼 수는 절대 없고 항상 책상 앞에서 앉아서 고민하는 걸로는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쿠아봉으로 하기로 했다. 저는 그 시도나 도전은 굉장히 좋은데 그랬으면은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아쿠아봉으로 끝장을 봐야지.'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같으면 물론 그랬을 텐데 그걸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까지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거면 아쿠아봉으로 전 세계에 우리가 최초의 프로젝트를 한번 아쿠아봉으로 해 보자. 어? 그런 어떤 도전이 있어야 이게 뭐가 되지 그 아니 진짜로 그래요. 그거를 그냥 그물에 껴서 둥둥 뜨게 하지로 하면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재료는 근데 또 재료의 얘기를 해서 그런데 재료가 아쿠아봉 하나가 단가가 얼마예요?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정도 합니다.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요? 네. 그러면은 아까 2m가 2m 정도가 한 50cm 50cm가 아니라 50mm 그럼 5cm잖아요. 네. 5cm가 그럼 10cm 10cm 10 그렇게 치면은 저게 한 이 면적으로 치면은 1 제곱미터 채우는데 2-3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전체 그러면은 저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쿠아봉으로 하면은 몇 개 정도를 쓸 수 있을지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거라고 나는 보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쿠아봉이 2,000원이야. 2,000원이면은 목표가 100개면 얼마지? 20만 원이죠. 네. 그러면은 1,000개면은 200만 원이겠네. 그럼 2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얼마의 예산으로 지금 하시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한 50만 원 그러면은 100개, 200개, 300개 아쿠아봉 예를 들어서 300개 아니면 500개 그걸로 할 수 있는 스트럭처 구조체가 뭘까? 이게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이 아쿠아봉을 우리는 몇 개를 갖고 할지 그랬을 때 얘네를 그러면은 이렇게 꽈가지고 만들면 얘네들 덩어리로 이것만으로도 이 정도 규모가 나오는구나. 그 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이건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그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볼 때는 예산과 여러분의 어떤 시간과 당연히 시간과 그리고 그죠?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뭔지. 그렇게 잡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알루미늄을 쓰고 뭘 하고 하는 것보다 아쿠아봉만으로 만약에 뭔가가 나올 수 있다면은 알루미늄 이걸로 하면은 요 스트럭처 만드는데 글쎄요. 이게 학생들이 만들기도 어려울 거고 어디에 외주를 맡겨야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외주 맡겨서 뭘 만드는 거에 솔직히 굉장히 부정적인 편이에요. 이게 어디에 업체에 맡겨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럴 거면은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양산해서 100, 1,000개, 2,000개 팔 걸 생각해서 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거보다 그러면은 똑같은 돈 100만 원이 투자된다면 얘가 아쿠아봉만으로 100만 원을 투자해서 만들 수 있다면 이 스트럭처를 전체 외주에서 100만 원으로 만드는 것보다 아쿠아봉 100만 원어치가 훨씬 100배, 1000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가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이고 여러분들의 무기라고 봐요. 남들은 아쿠아봉 100만 원어치를 사다가 그걸 할 생각을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할 수 있다면 그게 힘이고 여러분들의 그거거든요. 그 무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해요. 뭐가 되더라도 약간 지금 이렇게 이런 방향보다는 지금 처음이니까 저도 또 근데 물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하신다면은 저도 또 이 안에서 방법을 도와주려고 해야겠지만 지금 처음 미팅에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쉬운 부분들. 네. 혹시 질문이나 혹시 이런 지금 하나 공유해서 잠깐만요. 하나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이거는 이제 이 훌라후프 같은 링만 갖고 만든 스트럭처예요. 그냥 생각이 나서 어떤 이런
링만으로 만들어진 이런 여기 보이죠? 네. 뭐 이건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은 이것도 이제 플라스틱 파이프만 갖고서 플렉서블한 그 파이프만 갖고 이거는 매스 스터디에서 했었던 건데 그 이런 돔 쉐입을 얘네들을 겹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사례죠. 사례인데 또 예전에 얘가 제가 했었던 것들 중에도 사례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플라스틱 가지고 이거는 실제 만든 건 아닌데 이것도 이제 이 또아리라고 하는 것만 갖고 이건 이제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거기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물론 떨어졌었던 건데 얘네들을 엮어서 만들었었던 경우인데 뭐 이때도 이런 어떤 또아리만으로 어떻게 엮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서 만들기는 했었어요. 이때 왜 이게 생각이 난다면 이때도 저도 지푸라기로 하려고 하고서 처음에 한 게 지푸라기 한 포대기를 먼저 샀어요. 지푸라기 한 포대기 사 가지고 지푸라기 엮는 거부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푸라기 일단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는 지푸라기를 한 포대기를 샀지. 그러고 그거 갖고 고민을 하면서 지푸라기 엮는 거부터 일단 배워 보려고. 그러다가 그 지푸라기 장인이 있어요. 그 지푸라기 장인한테 찾아도 갔었어요. 곡성에 있는 지푸라기 장인한테도 찾아가서 그 장인하고 얘기하면서 또아리라는 거를 뭘 알게 되고 그거를 또아리라는 걸로 엮어서 뭔가를 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면은 그거에 갖고 있는 가능성이나 형태적인 가능성이나 재료적인 가능성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재밌는 거고 그게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남는 거고 재미고 흥미고 보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아무튼 도전해 보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